그럼 시장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마켓세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잘 지내셨죠? 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비록 좀 짝꿍이 바뀌기는 했지만 네. 워낙 또 시작을 잘 봐주시니까 저희가 또 믿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소부장 내 갈 길 가련다. 오늘은 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는 빼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집중을 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차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피카원 논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네. 풀어지니 진짜인 것 같다라는 것이 자꾸 체감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냐? 절대,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모든 산업에서 반도체라는 것은 씨앗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자동차에 쓰일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IT의 총 그 종합체가 이제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반도체 산업은 여기가 끝이다라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근데 일시적인 이슈는 있겠죠. 왜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공장 가동 뭐 물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시적인 정전에 의해서 공장의 좀 공급에 대한 삐그덕거림이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와 이런 어떤 제재를 할 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완벽한 제재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팔지도 말고 갖다 쓰지도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정도로 그래서 중국에서는 반도체 재고를 충분히 쌓아놓을 수밖에 없었고 중국에서 제품을 사야 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에서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안 되면은 이 중국 제품을 미리 사놨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물로 나온 것이 HMM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량이 무지하게 많아졌고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자, 그럼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이 어떤 산업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실적이지만 그 산업 자체를 평가할 때 재고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도체를 써야 되는 기업들은 작년에 이 반도체에 대한 재고를 쌓아놨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 기업이나 PC 제조하는 기업에서는 이 반도체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미 충분히 재고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많다 보니 이쪽의 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골드만과 모건스탠리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쪽을 바라본 기업에서는 재고가 많아. 지금 디램 가격 오랫동안 못 갈 거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반대 단에서 공급자 단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삼성전자 국간에 반도체 재고가 많지 않거든요. 계속 비워냈었기 때문에 이쪽의 뷰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반도체 재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쇼티질 수도 있는데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 좀 접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좀 객관적인 삼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사놓을 사람들은 충분히 좀 사놨구나. 바로 턴하지 않겠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반도체 생산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급이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당분간 반도체는 계속 생산해낼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진짜 접점은 내년 상반기부터 좀 판가름이 날 텐데 이것에 대한 좀 맞을 매는 지금 다 맞아놓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반도체 피크아웃은 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을 턴하고 이쪽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정상적인 위치로 가기 위해선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다. 삼성전자만 지금 빠진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3대 종목이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소비자 단에서 수요 단에서의 재고가 좀 충당된 것이 상당 기간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뭐 어쨌든 이 하반기는 이 겨울철은 어쨌든 이
수요단에서의 성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조금 재고가 소진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 서버로서의 메리트가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거에 대한 뉴스가 차곡차곡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과도기에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반도체를 보고 있고 피크아웃 논란은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수급적인 면에서도 어제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지만 기관은 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담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의 하나의 좀 별개의 이슈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지금 비싸냐 싸냐 하면 8만 원대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인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보고요. 네. 제가 작년에 6만 원에서 막 올라갔었을 때는 삼성전자 10만 원도 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메모리에 대한 것도 좋아지는데 비메모리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미리 땡겨 온다라고 한다면 즉 TSMC의 밸류를 삼성전자가 쫓아갈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거기부터는 성장주 밸류를 부여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주 밸류를 부여받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확실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미세하게나마 어떤 이런 액션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3나노 공정으로 들어가는 이슈에 대해서 TSMC랑 싸워야 된다는 과정을 봤었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요거를 재해놓고 네. 본다면 삼성전자는 다 이제 소비단에서의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이 이제 이 업황에서 좀 좋게 실적이 좋게 나오려면 그러니까 즉 뭐냐면 스마트폰, 가전, TV 이런 것들이 PC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소비가 사실 작년에 코로나에 대한 반대였던 이런 소비 자극을 하면서 또 미국이 소비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써먹었다라는 느낌이 있고 스마트폰 단에서 조금 위아래가 막혀 있어요. 프리미엄급에서는 여전히 애플이 견고하고 있고 좀 중저가 폰에서는 의외로 중국 스마트폰이 여전히 점유율에서 좀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 좀 너클리커 형상으로 중간에 갇혀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애플에서 폴더블 폰이 빨리 나오는 게 삼성전자한테도 유리할 수 있다. 폴더블이 오히려 더 대중화하는데 애플에서 폴더블 폰이 나오면 시장이 개화되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이 개화될 때 차라리 삼성전자한테 스마트폰에는 오히려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좀 이 혼자의 가치를 봤었을 때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다. 네. 그런데 반도체 섹터로 뭐가 벌어나 지금 어쨌든 맞을매를 맞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 여기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뭐 이 하락의 파고를 떠나서는 이제는 그 시점이 온다면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닉스는 매수하세요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시그널과 상황이 온다면 막연하게 떨어진 종목을 방치하지 마시고 좀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할 자리가 머지않아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체적인 업황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로 먼저 풀어보기는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지금 디램 쪽에서 발생을 하게 된 건데 살짝 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지만 디램과는 다르게 그래도 이쪽은 좀 업황이 견고한 것 같고 국내 증시에서도 뭐 비메모리 밸류 체인이라든지 전공정, 후공정 종목들은 또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나요? 이 비메모리를 얘기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메모리를 딱 이게 비메모리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뿐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메모리를 대변되는 종목들은 다 오사트 기업들이에요. 삼성전자가 자체 내재화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비메모리는 다 후공정 따는 외주를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비메모리에 대한 고성장 밸류를 받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외주를 주겠다라고 올해 1분기에도 다시 한번 확정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외주 단에서 받을 수 있는 안정적 실적 베이스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런데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도 산재에 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이제 대표적인 것은 외주 공정 주는 기업들이다. 그러면 LB세미커,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SK 반도체들이 이런 종목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단에서는 뭐 비메모리라고 딱
결정짓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외주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확실하게 안정감을 갖고 하방 밸류는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제 시장을 좀 보니까 반도체 중소형 중에서 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눈에 띄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코미코가 좀 눈에 띄었는데 주가 급등과 함께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와줬습니다. 어제 또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던데 증권사 리포트 내용을 먼저 살짝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 업체는 순항 중이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뭐 세정 코팅 적용 라인이 이제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메모리 업체형 매출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코미코의 내년 가시성이 높다. 목표 주가 뭐 9만 원 유지한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어제 코미코의 주가가 유독 강했던 이유는 뭘까요, 차장님? 메모리, 비메모리가 코팅 세정 장비는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미코는 오스틴 공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데 이번에 모더나 때문에 한국이 좀 우리나라가 먼저 백신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뭔가를 해줘야죠. 이재용 부회장님 나오셨으니 지금 오스틴 공장이 우리나라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스틴 지방 정부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8월 중에서는 가시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모더나 얘기해서 갔으니 우리가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줘야 된다면 오스틴 공장에 대한 발표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오스틴 지방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8월에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 착공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납품됐었던 기업들이 뭐냐 찾아보시면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코미코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일 수 있겠다. 원익 IPS, 한솔케미칼, PSK, ENF 테크놀로지들이 이제 오스틴의 지역에 공장이 있거나 납품을 했었거나 했던 기업이니 코미코가 거기에 대표적인 이제 이슈를 가진 종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 여전히 늦지 않았다. 그럼 반도체를 턴하기 위해서 조금 조급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럼 가시적으로 남아있는 첫 번째 이슈는 저는 지금 첫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이슈거든요. 증설 이슈이기 때문에 오스틴 공장과 관련된 이 종목들은 지금 코미코가 먼저 보여줬으니 관심 종목들을 조금 정리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는 내 갈 길을 가련다 하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차장님과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DDR5 관련 수혜주들도 시장 안에서 뭐 상대적으로 또 반등이 강한 것 같아서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JT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나를 빼고 DDR5 전환 수혜를 논하지 말라입니다. 실적 성장세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신사업 쪽에서 신규 장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목표 주가도 15,000원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는데 JT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차장님? 버닝 테스터 이제 장비 교체 시기가 맞물려서 충분히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다음에 지금 DDR5는 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계속 바뀐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만 바뀔 때마다 한 번은 카메라가 갈 때도 있고 핸드셋이 갈 때도 있고 아니면 힌지가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세상이 바뀔 때 그 안에 주인공이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에서 DDR5가 여기에 주인공이 있는 겁니다. 주가가 막 반도체 뭐 끝난 거 아니냐 할 때 신택 주가 보면 전혀 나 뭔 일 있었어? 이런 차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DDR5로 변한다 심택이 대장이고요. 이것이 변한다 했었을 때 수혜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다 기판 관련된 주들이거든요. 이 종목들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 JT도 여기에 당연히 DDR5로 엮일 수 있으니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지만 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DDR5 종목은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멕시코라든가 DI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대덕전자 라든가 그다음에 뭐 TLB라는 종목들은 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니 심택을 대장으로 보시고 DDR5로 묶인 종목은 지금 이럴 때 빠졌을 때 담아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 뭐가 있을까?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네. 했는데 이미 다 풀어주셨네요. 엑시콘, DI, 네. 대덕전자, TLB.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더 깊이 말씀드리면 네. 이제 대덕전자가 이제 키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차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쑥 올랐을 때 아이쿠 놓쳤나 지금 자리면 좀 상당히 이제는 다시 해볼 만하다. 그리고 갔어야 되는 자리에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냈고 가야 되는 자리에 캔들의 모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덕전자라는 모습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LB는 이제 2011년대 대덕전자에서 분사한 기업이에요. 이것도 이제 PCB 전문 업체인데 심택이 갈 때 심택은 좀 하이엔드급 기술을 갖고 있는 기판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고 한다면 그 아랫단에 그것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판이 바뀐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네. 후발주자로 쫓아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 TLB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피킹 종목으로서는 대덕전자랑 TLB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 갈 길을 가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들어봤고요. 역시나 든든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지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릴게요.